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을 좀 보시면은 글로벌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체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맷집이 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가지 뭐 또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여러 다양한 인플레이션을 갖다 붙이면서 시장이 자꾸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어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시장에서는 항상 그래요. 좋은 게 있으면 더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안 좋은 게 있거나 나쁜 게 있으면요, 진짜 당장에 뭔가 다 세상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들만 항상 극과 극에 대해서만 항상 분위기를 조성시켜 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고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짝 최근에 보시면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결국에 전쟁으로부터 촉발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항상 지금 딛고 아직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동행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사실 최근에 유가가 좀 변동을 보이고 니켈 가격 다시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5%대 급등을 보이고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맵집이 좀 생겼다, 어느 정도 체력이 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 때나 그냥 빠진다고 무조건 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장 많이 빠진 거 찾고, 그 가장 많이 빠진 게 왜 많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러시아 ETF 같은 거 투자하고 이러니까 엉뚱하게 깡통 차고 이러는 거예요. 깡통을 차면은 잠깐 발만 아프고 마는데, 깡통을 찼더니 거기 발가락이 껴버리면 더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제발 좀, 위기가 기회라는 철학, 이런 거 뭐 공포가 몰려올 때 매수하라, 이런 철학들은요, 그 철학에 맞는 해당 사항에 먹히는 거지 아무데나 갖다가 그런 철학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그 철학을 한번 갖다 들이밀어볼 종목 제가 한번 같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최근에 삼성SDI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 반대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참 많이 올라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중, 자, 이렇게 극과 극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좋아요. 사실 둘 다 너무 좋은 건 일단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당장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크고, 실제로 지금 당장의 이익 퍼포먼스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테마가 대표적으로 기판 섹터였죠. 최근에 기판 쪽으로는 뭐 LG이노텍 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이 심텍 다 고공행진, 코리아 서키트, 우리가 수익을 엄청나게 봤던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대박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하고 굉장히 역행하고 있죠. 오히려 모멘텀과 그 다음에 마진이 많이 남을 제품들을 신규 투자를 해서 새롭게 또 증설을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으로 본격적으로 뽑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얘네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대시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쯤부터 대시세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해서 분기 실적을 코리아 서키트 기준으로 보시면요, 3분기 2021년 3분기, 그 다음에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을 하죠. 재작년 20년도 4월달에 적자, 21년도 1분기에 77억, 2분기에 2억, 3분기에 매출 뻥, 영업이익 뻥.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매수를 했으면 3분기 실적 발표될 때쯤에 대박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죠?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자,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2분기면은 456이죠. 456 여기가 2분기고요. 그 다음에 456 뒤에 7, 8, 9 여기 3분기네요. 그죠?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은 어디예요? 여기네요. 그렇죠? 그럼 3분기 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실제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점점 더 확실시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VIP님들이 바로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만큼 수익을 다 땡겨 먹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런 라인까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서키트가 이러한 수익률들이 진짜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거다. 아시겠죠?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수익금 자체가 엄청나요. 비중을 우리가 중간에 또 채우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인 종목답게 수익금도 어마어마하고요,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고요. 지금도 한 120, 130%대 아직 조금 소량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코리아 서킷도 이때 70%대 79% 해가지고 4,7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었다. 91%, 여기도 600만원, 45%에 3,600만원, 기판 인터플렉스까지 같이 들고 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남들은 기판이 뭐야 라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다 챙겼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요? 딱 맞잖아요. 지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올 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할 때가 이제 여기서부터니까 실적 발표 직전에 3분기 시즌에 모아야지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이런 거.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것 부분들도 있고 애플카와에 관련된 어떤 이슈, 그 다음에 광학솔루션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또 애플하고의 그런 어떤 매출 발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민감하게 반응은 하죠. 다양한 모멘텀들이 같이 또 곁들여지고 밸류가 싸다 보니까 많이 가긴 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름 바닥권에 있지만 이 바닥권에서부터 당장에 올해부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모아가야겠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 후속작을 저는 오늘 VIP방에 공개를 했습니다. 어그로 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할 건 해요. 공개할 건 하고, 자 이거 값이다면 가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VIP방 핵심 매집주 브리핑을 영상을 준비해서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녹화를 해서 우리 VIP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내일부터 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코칭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렇게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매집하고 진짜 수익 보고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수익 익절하고 나서 공개를 해드리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삼성 SDI 기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 1분기부터 정말로 실적이 좀 많이 꺾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이 성장 방향성, 성장성에 대해서 부정할 만한 게 없다. 이 기업이 달라진 게 있다면 주가입니다. 주가. 저도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목표가는, 단타수양 개인적인 1차 목표가는 88만원을 보고 있었고 2차 목표가 100만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 측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목표 주가 100만원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52만원이면 거의 더블 좀 안되게 먹을 수가 있네요. 삼성 SDI로.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눈높이가 낮아졌죠. 좀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방 수요가 좀 감소할 것 같았고, 원재료 가격들이 부담을 좀 줄 것 같고, 아직 이거는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근데 정점을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데미지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적에 영향을 주는 게, 혹은 실적을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칠 것 같다는 우려들은 오히려 집어치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요, 컨센서스를 2%에서 4% 소폭이긴 하지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예상한다. 이번 1분기에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특히나 젠5, 이 젠5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젠5 배터리는요, 굉장히 그 혁신적인 소재의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또 신공법이 적용이 되었어요.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상승을 보였고 재료비 또한 20% 이상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배터리는 뭐예요? 품질이 좋아야 되고, 품질이라는 거는 일단은 성능, 그쵸? 성능이라면 또 뭐예요? 그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마진율이 좀 더 높겠죠. 결국에는 안전해야 되고, 기능이 좋고, 효율이 좋고, 성능이 좋고, 비용이 싸야 돼요. 판가는 비싼데 원가는 싸야 돼요.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 충족시킨 게 젠5다. 젠6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젠5 중심으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 증가세에 아직도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빠져서 단타수장 이놈은 인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곡소리를 내면서 저를 원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은 주가 말고는 바뀐 게 없다고요. 주가 말고는. 왜 그거를 자꾸 귀담아 듣거나 눈여겨보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주가 하락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착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떤 주식이라도 못 들고 갑니다. 이젠 지긋지긋해요? 이젠 질려요? 아니죠. 이제는 더 사고 싶어요가 나와야죠.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비중 관리 못했다, 단가 관리 못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개인 사정인 거예요. 이 주식이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리딩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드려서 뭐 어떻게 해라 까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사실은. 그래서 이 기업이 달라진 게 있냐라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증설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증설. 얘는 증설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지금 현재 S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론 LG엔솔도 젠5 하고 있습니다. 젠5 중심으로 성능, 그 다음에 뭐 기술력, 그쵸? 기술력, 그 다음에 마진율,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초점을 좀 두고 있다라는 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올해 실적 추정치 그대로 좀 거의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달성해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올해의 실적 전망치 추정치 또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좀 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밸류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2022년도 실적을 갖다 끓여서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은 멀티플 25배 굉장히 저렴하다. 아시겠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PR 20배 괜찮습니다. 상당히 저렴해요. 이시안지 섹터 전체 평균 PER이 30배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20배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싸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잔파도는 대항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이상 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크로 변수가 자동차 고객 생산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문제는 좀 일으킬 수 있겠지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전망치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 뭔가 영향이 있었으면 눈높이를 좀 낮추겠죠. 그것 또한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들이 할 것들을 예상했던 것만큼 잘 해내줬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매출액 성장률은 25%. 그래서 결국 21년보다 더 클 것이다. 아시겠죠? 2021년보다 더 클 거래요. 근데 지금 주가는 21년도보다도 한참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실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단타성이 원래 단기 매매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산이 좀 늘어나고 투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자꾸 영역을 넓혀 나가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저는 사실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20%는 트레이딩이고 3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주들, 좋은 종목들, 좀 느긋하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종목들, 그냥 매수하고 현재가 매수하고 올라와서 목표가 오면은 그때 돼서 이제 매도 준비하고 이런 느낌. 저는 장투 못해요. 죄송한데 초장투 못합니다. 10년 이상 가져갈 생각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아니 당장에 오늘 내일도 지금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10년이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는 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 쪽으로도 테슬라 결국에 1000불까지 또 올라오는 거 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런 변동성을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무섭고 두렵고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이 들수록 기업의 그 본질, 사업 내용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해보세요. 시장 이런 거 떠나서.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져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빠지면은 누가 사라고 했대. 기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얼마나 벌지도 모르고 얼마큼 성장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누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그럼 나는 주가 빠지고 있는 꼴을 못 보겠으면 단타 치시라고요. 그러면 자기의 기준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라고 했는 저 사람이 사라고 했는데 올랐어. 그럼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저를 헐뜯지도 마시고 저를 칭찬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시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그대로. 얘도 리스크 있어요. SDI도 리스크 있습니다. 언제 또 화재 나가지고 대규모 리콜 발생하고 이래버리면 돈 다 까먹는 거예요. 안 그러라는 법 없지. 짜잘하게는 지금도 꾸준하게 있으니까. 그나마 셀 3사들 중에서는 좀 덜 하는 편이고. 리스크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식이 리스크 없으면 안전자산이지. 그죠? 주식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나를 먼저 파악하시고 내 투자 성향이 뭔지 나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궁합이 맞는 종목들로 편입을 하시고 주가 변동이 발생을 하면은 그 변동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좀 절대적으로 해주셔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니까 회원님들은 단타는 단타, 스윙은 스윙,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돼요. 그냥 결국에는 돈이 돼요.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우린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시드머니가 크지 않으시더라도 일정하게 매매를 하시니까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을 해요. 자산이 크신 분들도 일정하게 투자를 하시고 일정하게 돈을 벌어요. 5주 만에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벌어요. 5주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일정하게 하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매일매일 수익이 넘친대요. 이런 거 정직한 운영 존경합니다. 타 업체하고 너무 달라요. 저는 타 업체하고 저랑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론 이 회원님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저는 정말 이 바닥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입 비용도 싼 거예요. 제가 가입 비용 많이 받아 먹으면은 이건 누굴 위한 리딩이야? 저를 위한 서비스인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비 뜯어먹어서 저 돈 잘 벌, 그냥 나 돈 많이 벌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서 저를 인정해주고 저는 그렇게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추후에 진짜 몇 년, 뭐 5년, 10년 지났을 때 단타수장하면은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야. 쟤 진짜 괜찮은 인간이더라. 이 얘기를 누구나한테 듣고 싶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저는 저 먹고 살 만큼 돈 법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게 돈 벌어요. 우리나라의 연봉 그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회원님들께도 연봉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연봉 신고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우리나라 5% 안에 들어갑니다. 제 연봉. 아마 3%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전 적지 않게 벌어요. 돈 욕심 많아요. 더 벌고 싶어.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지금은 이게 좀 더 목표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 이렇게 살아보고 싶거든.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입 비용이 싼 거예요. 가입 비용이 싸서 수익을 못 내가지고 가입 비용이 싼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런 호흡을 잘 맞춰서 추후에 진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뜻의 가입 비용이 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또 단기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벌게끔 해드리고 물고기를 직접 잡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또 막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제가 저를 생각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이런 회원님들이 많아지실수록 저는 더 뿌듯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시겠죠?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진짜 세금도 너무 많이 떼고 여러분들 자녀 교육 시키는 것도 힘들고 좀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 힘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힘들다라는 거를 갖다 비췄을 때 그 힘든 게 뭐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면요 돈이 80%예요. 돈이 80%. 그쵸? 돈이 80%예요. 심지어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막 뭐 좀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불행하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돈이 행복의 대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과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 투자입니다. 근로소득 혹은 투자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로소득이든지 투자든지. 근로소득은 한계가 있어요. 왜? 시간 대비 비례하거든. 투자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맥시멈이라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매력을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을 벌어다 줘요. 시간을 저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한때 일당 8만 원 받던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연봉을 이제 일당으로 나눠보니까 일당 한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당 8만 원 받던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8만 원 곱하기 해서 얼마 하면 뭐 연봉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급여를 받고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근데 이때도 주식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근데 이때 당시에 결국에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일을 꼬박꼬박 했어야 됐어요. 그럼 저는 근로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시간이 주 몇 시간? 연 몇 시간이었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면 나중에 정말 돈이 많고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돼서 연봉 1억 2억 가서 그래 뭐 삶이 여유롭다 쳐. 근데 그 돈을 쓸 수도 없고 그 돈을 쓰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시간은 돈 주고 못 사는데 돈은 다른 걸로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돈 주고 못 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난 이거 일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때려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랬다라는 겁니다. 젊을 때니까 20대 초반 막 이랬으니까 그럼 난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은 3시간 이내로 줄이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자. 그리고 잠도 줄이자. 저는 잠도 줄여서 지금도 저는 잠을 거의 하루 4시간 자요. 주말엔 조금 더 잡니다. 조금 늦잠은 자요. 근데 잠은 전 덜 자요. 왜? 잠자는 시간도 버리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나머지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쓰자. 근데 사실 요즘에 바빠서 놀 시간은 없는데 뭐 이제 종목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최근에 이렇게 또 매집주 드리려고 이런 거 분석하고 하느라 또 사실 시간이 좀 없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써요.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식 얘기 끝나고 지금 잠깐 엉뚱한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저보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선생님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제가 감히 우리 선생님분들 앞에서 뭐 인생 얘기하고 이럴 제가 레벨은 아니지만, 저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이라도 이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없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소득을 가지고 세금 진짜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취미를 좀 가져보려고 저도 음악을 취미로 했기 때문에 작업실도 하나 별장 겸해서 어디 하나 얻으려고 좀 부동산도 좀 보고 있고, 이게 즐겁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인생이 즐겁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꿔준 게 결국에 주식 투자였어요. 저는 존린 선생님보다 주식 못해요. 저 워렌 버핏보다 주식 못합니다. 그분들보다도 자산이 없어요. 근데 그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고 내 또래 연배에서 그 사람들의 이 평균치 이상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값진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보시니까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전파해드리고 전달해드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아까 회원님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찐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의 매일같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의 수익으로 우리 딸 학원 4군데 걱정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아까 말씀드린 하루 일당 8만원 받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결혼해서 배우자랑 같이 돈을 좀 잘 모으고 차곡차곡 쌓아서, 근데 물가는 너무 올라 부담스러워. 그렇게 해서 우리 애를 낳고, 저 애 많이 낳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 낳고 싶다 소리 하면 여자들이 좀 많이 뭐라고 하는데, 제 또래 이렇게 여성분들께서 그래서 애 낳고 싶단 말을 함부로 못 하는데 저는 애 많이 낳고 싶거든요. 뭐 이게 돈으로 또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여성분들도 출산 많이 하면 건강도 좀 해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저의 생각은 애는 좀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게 출산을 많이 하고 자녀들까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학원 이렇게 4군데까지 보내면서 이게 다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20대 초반에 했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해도 절대 안 되는 거야. 나 할 거 하면서 애기들까지 다 잘 키우고 나중에 애들 시집장가 갈 때 다 해주고 대학 다 보내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까지 다 안 되겠는 거야. 애 하나도 힘들어. 아니 내 몸뚱이 하나도 힘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주식을 시작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주식하지 말라 했어요. 하면 망한다.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잘못 사서 그 망한 거지 주식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제가 거기서 했어요. 처음에. 저는 할 거예요. 했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대신 몰빵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몰빵만 하지 마라. 근데 가끔 몰빵할 때마다 한번 말아먹으면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죠. 아, 이래서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한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뭔가 꿈을 좀 가져보시고 목표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약간 주말에 하는데 오늘 일부러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잘 사들이면 진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결국 멘탈을 못 잡아서 주식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마음을 좀 다잡아드리고자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진심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회원님께서 우리 딸 학원 4군데를 걱정 없이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 어머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라는 가정하에 어머님 4군데는 좀 많아요. 자녀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분 혹시 힘들지 않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4군데 좀 많습니다. 명문대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주식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학원 한 군데 줄여서 그 한 군데를 학원 한 군데 보내는 그 학원 비용을 주식할 수 있게 교육을 조금씩 시켜주는 건 또 어떨까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너무 많이 보내면 우리 자녀분들 힘듭니다. 저도 한때 많이 다녀봤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쓸데없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런 좀 얘기를 한번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좀 만나 뵐 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그냥 약식으로 좀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SDI 포함해서 그냥 주식은 주식의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은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장투만이 답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주식의 본질에 집중을 했을 때는 진짜 좋은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거는 절대적이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고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SDI
특이사항 없는 거, 뭐 단타 수정 말을 못 믿었다면 증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짚어드렸죠? 그죠? 실적 이상 이상 없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이상 없고 주가만 저렇게 걱정이 아주 가득 차서 주가만 빠진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 많다. 추후에 뭐 갑자기 영상 녹화하자마자 악재가 떴으면은 뭐 매도해야죠. 근데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들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좀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자, 010-221-2353 저랑 같이 이렇게 뜻이 좀 잘 맞아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분들이라면 30일에 44만원 결국에 수익으로 다 돌아와요. 이 금액을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영업을 해서 한 달에 몇백만원씩 받아가는 그런 불건전한 회사들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한 달에 44만원이면 해보고 그 뒤에 마음에 들면 또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돈 벌어서 연장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보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상당히 아프네요. 자, 아무튼 제 진심이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